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심 정보 유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나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공학자 김현식 박사님, 전자공학자 육준엽 박사님, 그리고 데이터과학자 박선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데요. 휴대폰의 핵심 부품인 유심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될까요? 유심 정보 유출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유심에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개인의 위치 정보나 통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경우 해당 번호로 오는 인증 문자를 가로채거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미싱 같은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김현식 박사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최신 유심칩은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복제가 매우 어렵지만 구형 유심이나 특정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접근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거나 복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복제에 성공한다면 공격자는 피해자의 통신망 접근 권한을 사실상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서비스 자체를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해자 명의로 불법적인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두 분 교수님의 기술적인 지적에 더해 저는 데이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유심 정보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이 정보가 다른 유출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과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유출된 유심 정보를 키값으로 활용하여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하나로 묶어 매우 상세한 개인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맞춤형 광고를 넘어 개인의 취약점을 노린 정교한 사회공학적 공격이나 신분 도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죠. 기술, 하드웨어, 데이터 관점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특히 유심 복제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김 박사님, 육 박사님, 그렇다면 실제로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거래와 같은 민감한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도 있나요? 현재 보안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금융거래나 중요한 본인 인증 절차는 유심 정보 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복제된 유심만으로는 직접적인 금융자산 탈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문자 가로채기를 통해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피싱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최신 유심은 암호화, 알고리즘 강화, 변조 방지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김현식 박사님 말씀처럼 복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자공학적으로도 유심칩 자체의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칩의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는 보안 영역 기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확산되는 이심의 경우 물리적인 칩 교체가 필요 없어 분실이나 도난, 물리적 복제 시도의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심 프로파일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위협이나 소프트웨어적인 해킹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분 말씀처럼 기술적 방어책이 발전하고 있지만 유출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유심 정보와 결합될 수 있는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 식별 정보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 앱 사용 기록 등이 결합되면 개인의 일상생활 패턴, 자주 가는 장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개인을 조종하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개인 프로파일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어 더 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문제입니다.
박선영 박사님 지적처럼 데이터 결합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여 모든 접근 요청을 검증하고 통신 구간 암호화를 강화하며 사용자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사용자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칩 자체의 보안 성능을 높이고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 기술을 유심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정부가 협력하여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융사기, 신분 도용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하드웨어 보안 강화,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개개인의 보안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